안녕하세요.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 오늘은 세 번째 레전드 K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장소를 옮겨서 오늘의 주인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에 왔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윤태인 씨? 자, 여기는 성남 FC 클럽하우스입니다. When you meet every day, summertime. And no question, I'm doing fine. Look, happy people go and call mine. I check my schedule, I got no plans to unwind. And I'm glad you made it. No cap like I graduated. Infatuated with how far I'll take it in my robot. 자, 이렇게 성남 FC 클럽하우스를 찾았는데 오늘의 주인공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 일단은 뭐 여우라는 별명이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라운드의 여우. 네. 사막 여우나 티벳 여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라운드의 네. 여우. 네. 예. 분명한 건 K리그 클럽 커리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 오늘의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성남의 신태용. 자, 작년도 K리그 최우수 선수 신태용입니다. 신태용 오른쪽으로 김용희에게 그리고 신태용 선수의 그 패스하는 것은 한 수 더 있고 패스를 합니다. 자, 신태용, 짝수민에게 신태용, 김대희에게 맞았죠. 자, 김대희 잘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슛! 네, K리그 명예의 전당 3세대 초대 헌액자로 선정된 신태용 감독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슬리마치양. 슬로시아. 예. 현재 지금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감독님을 와. 맡고 계시고 23세 대표팀, 20세 감독팀 그냥 인도네시아 축구의 전권을 지금 갖고 계신데 어떻게 또 지금 이렇게 귀국을 하셨습니까? 어제 예. 네,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서 시상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으로서 예. 이게 가장 큰 상인데 제가 안 올 수 없어서 어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일시 귀국했습니다. 아니, 근데 워낙 많은 상을 받아서 뭐 이제 상 같은 거는 이제 뭐 막 좀 지겨울 수도 있고. 근데 명예의 전당은 또 말씀하셨듯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만들 정도로 큰 상으로 느껴지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 들으셨을 때? 너무 사실은 기분 좋고요. 예. K리그에서만큼은 제가 좀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제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미드필더 소속치고는 그래도 득점을 많이 하면서 미드필더로서 이런 기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좀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K리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원클럽맨인데요. 클럽 커리어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속사포로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93년부터 95년까지 1화의 핵심 미드필더로 팀의 리그 3연패를 이끌면서 1995년에는 리그 MVP, 1996년에는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또 한 번 팀의 리그 3연패를 이끌었는데 2001년 두 번째 리그 MVP를 수상합니다. 2004년을 마지막으로 K리그를 떠날 때까지 통산 401경기, 99득점, 68도움을 기록했고 K리그 최초로 60골과 60개의 도움 클럽을 달성한 60-60 클럽의 주인공입니다. 여기에 K리그 베스트 11 최다인 9회 수상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불멸의 대기록입니다. 일단 데뷔한 92년 신인왕을 차지를 했고요. 바로 스타의 길로 그냥 쭉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특히 신인왕은 인생에 또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클 것 같은데 데뷔 시즌을 좀 어떻게 기억하세요? 네, 사실 제가 데뷔할 때는 MVP 홍명보, 예, 덕주만, 임건재, 신상, 신태용 예.
이 세 명의 신인들이 그해 그걸 다 차지했어요. 와. 예, 엄청난 그 92년 한 해를 다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그 당시에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출전했기 때문에 저는 시즌을 거의 반을 못 채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못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좋은 성과를 냈어요. 입단 첫 해부터. 예. 그래서 제가 신인상을 받게 됐던 부분이 있었죠. 야, 평생에 한 번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이듬해 93년부터 95년까지 1화 리그 3연패를 이끌었는데 당시에 신태용 감독을 두고 공격을 조립하는 플레이메이커부터 골까지 넣는 만능 플레이어 미들라이커라고 불렸습니다. 솔직하게 당시에 그 첫 번째 리그 3연패를 했을 때 본인의 지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지분을 얘기하면요. 솔직히 해서 한 30-40%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11명의 감독까지 있는데 후보 선수들도 있는데 30-40%면은 사실 넘버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 당시에 이름이 거의 없는 선배님들이 희생적으로. 희생적으로 진짜 우리가 이게 좀 속된 말로 머리가 빠개지더라도 투지 진짜 던지고 네. 예, 김치국물 흐르면서 김치 국물. 네, 90년대 축구를 뭔가 상징해낸 네네네 진짜 김치 풋볼.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진짜 그게 너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그럼 희생의 역할을 또 하는 조연들이 있고 또 앞에서 이제 득점을 해주는 테크니션들이 있고 그때 진짜 공포의 이름이었죠. 1화는 정말. 예. 그리고 96년에 이제 미드필더인데 득점 왕까지 차지하면서 그라운드의 여우. 많은 분들은 이제 감독님을 하실 때 워낙 이제 그 수를 또 잘 쓰기 때문에 그라운드의 여우라고 별명이 붙은 줄 아시지만 사실 K리그부터 봤던 분들은 선수 시절에 그라운드의 여우라는 별명을 얻었던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K리그 그때 이제 정복을 했었죠. 그리고 97년에 J리그에서 당시에는 히라스카 벨마레, 지금은 이제 쇼난 벨마레 쪽으로부터 오퍼가 왔는데 거절하고 네. 그때 불멸의 명언을 남겼죠. K리그 MVP는 J리그에 가지 않는다. 예. 와. 이때 근데 뒷이야기가 좀 있다고. 예. 저런 이거 명언을. 사실 이거 불멸의 명언인데 네. 조금 뒷이야기가 있다고. 예. 사실 예. 돈이 안 맞았고요. 아니 근데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 K리그 1화 팀이 연봉을 엄청나게 줬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그렇게까지. 선수니까, 예. 프로 선수니까 다. 예, 나름대로 이제 제가 MVP도 받고 예. 92년도부터 입단하자마자 운이 좋게 쭉 잘 그렇죠. 가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 오퍼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K리그가 계속 남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예, K리그 MVP는 J리그 가지 않는다. 어떤 이후에는 또 해외 진출에 대한 마음을 접고 K리그에서 이제 원클럽맨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93년부터 95년까지 1화의 핵심 미드필더로 팀의 리그 3연패를 이끌면서 2000년대 들어서 성남 1화가 또 되면서 또 한 번 리그 3연패, 3핏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멤버는 더 무서웠습니다. 예, 초호화 멤버 아닙니까 진짜? 무서운 팀이 한 팀도 없었어요. 그렇죠. 93, 94, 95 우승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머리에 김치국물 터지도록 우리가 몸을 때웠던 팀으로서 우리가 우승을 했다면 예, 2000년도에는 예, 기술로서 상대를 다 제압했던 완벽하게 우리가 팀에서 모든 동료들이 진짜 자기 포지션에서만큼은 최고의 선수들이 가지고 경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진짜 성남이라 왕조가 열렸다라는 얘기를 그때 많이 했었는데 진짜 완전 무결한 팀처럼 들렸었고 모든 선수가 전 포지션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는 느낌이었고. 네,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슛! 골키퍼! 김도훈 선수 들었고요. 헤딩! 골! 샤샤무려 동점골! 적절히 김대희에게 고제리오 골키퍼 나왔어요. 골! 판단 좋았습니다. 김대희. 이성남 터닝슛! 골! 이성남이 먼저 선수골을 따냅니다. 드디어 한골 얻었습니다.
자, 신태용 또 선수죠. 신태용이에요. 또 신태용. 그때의 지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그때 지분은 별로 안 됐어요. 제가 예. 워낙 좋은 선수들 많이 있어서 뭐 제 위치에 아마 10% 정도. 아, 10%. 네. 아, 그래. 확 내려갔죠. 고르게. 네, 왜냐하면 90년대는 횡단이 몸으로 때리는 횡단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게 많이 통솔이 다 돼가지고 아. 이제 했다면 예. 2000년도에는 우리 모든 선수들 좀 뛰어난 선수 영향을 자기가 다. 샤샤도 있고. 알아서 김도훈. 잘하는군요. 네, 김동훈, 뭐 예. 우리 김대희, 뭐 예. 하여튼 뭐 내노란 선수들은 다 있었어요. 무적의 팀이었죠. 진짜. 네네. 우리가 오늘 저 팀 몇 골로 잡을까 하면 마음 먹으면 잡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진짜. 김치 풋볼과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예. 기술 축구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감독님께서 프로 생활 13번의 시즌 동안에 오직 1화에서만 뛰었습니다. 성남 올드 팬들에겐 영광의 시대를 함께한 잊지 못할 프랜차이즈 스타인데요. 신태용 감독에게 노란색이란? 지금은 사실 노란색이지만 처음에 우리가 또 유니폼이 오렌지색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 기억 속에서는 노란색보다 사실은 오렌지색이 더 많이 뭔가 네덜란드 같은 느낌. 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체크 무늬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좀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 많이 입었고요. I can't see one thing wrong between the both of us. Be mine, yeah. Anytime, anytime. 노란색 입었을 때 성적을 더 잘 내가지고 I know I've been alone for 자, 신태용 개인 득점 세 번째 골. 양으로다가 동점골을 뽑아내는 신태용 선수죠. more times than enough. But since you came along, I'm thinking, baby, you 노란색은 영광의 색이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kind of me. 1화와 신태용 감독은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고 또 아까 영광의 기억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2004년을 마지막으로 또 팀을 떠나게 됐을 때 누구보다 더 아쉬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해요. 진짜. 100골을 못 채우고 갔을 때가 가장 아쉬웠던 99골. 예, 골이어서. 99골을 하고 팬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은. 99골을 딱 채우고 나니까 팬들이 100골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해 6월 달에 제가 99골을 넣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리그가 끝나려면 한 3, 4개월 남아있어요. 네. 그러면 눈 감아도 한 5골 넣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리고 PK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방을 뜨는 거죠, 사실.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PK도 네. PK도 차고 프리킥도 차고 제가 다 차니까 뭐 이거는 내가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팬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100골이랑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어주고 싶고 해서 100골은 제가 PK는 차지 않겠다. 근데 그 PK가 계속 왔어요. 근데 김도훈 선수가 그 당시에 제보다 3골이나 뒤쳐져 있었거든요. 예. 그 PK 나면 도훈아 네가 차. 도훈아 네가 차 했는데 갑자기 내보다 앞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즌이 끝날 때 되니까 골 못 채운 거예요. 와. 아무튼 그 9수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9수가 2개잖아요. 네. 99. 네. 19. 끝내는 못 채우고 조기 축구에 가서 채웠죠. 진짜. 혹시 마지막 경기 때 모든 찬스가 오면 나한테 좀 만들어줘라 이런 뭐 선수들과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아 진짜요? 한 그러진 골 않- 남았는데. 네, 그러진 않았어요. 그 한 골의 아쉬움은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으시죠, 그래도. 많이 남아 있죠. 예. 많이 남아 있고 다음에도 내가 이런 기회가 온다면 금방 뜨지 않겠다. 내가 차겠다. 네, 뭐든지 오면 다 차겠다. 네.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2004 시즌 후 FA 자격을 얻었지만 또 성남과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2005년 호주 퀸즐랜드 로어 FC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경기 출장 후에 발목 부상으로 그해 9월에 결국 은퇴를 하고 마는데요.
이 너무 화려했던 선수 생활의 마침표가 부상으로 끝나서 너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그때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2004 시즌 끝나고 구단에서 이제 저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좀 그 당시에 서운한 게 있었어요. 제가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어요. 예, 가장 연봉이 세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구조 조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면 앞으로의 생각이 어떠냐 이런 것을 좀 서로가 상의를 하고 서로가 윈윈을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는 이제 반강제 은퇴식으로 이제 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두 분 다 쳐다보지 않는다. 그 정도로. 예. 그러면서 이제 떠났죠, 사실은. 예. 떠나고 호주에서 이제 그 당시에 마침 호주 A리그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제가 이제 용병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여기 가서 하다가 사실은 발목이 92년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발목 다쳤던 것이 호주 가서 워밍업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워밍업을 하냐면 넉비볼로 얘네들은 워밍업 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막 등대 이런 놈들이 워밍할 때 몸으로 던지면서 받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지풋볼이라고 예. 하는 그걸로. 그런 선수들하고 워밍업 하는 거예요. 오지 풋볼로 이거 공을 이렇게 넓게 던지면서. 그래서 내가 도저히 얘네들하고는 내가 더 이상 축구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구단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연봉을 반 토해내겠다. 그리고 저는 은퇴하고 싶다. 그러니까 구단에서 그러면 프레임 코치나 코칭을 좀 해주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자의 은퇴를 길로. 하고 잠깐 거기에서 코치 생활을 잠깐 했는데 예. 그만하고 호주에서 잠깐 쉬다가 이제 한국 들어오게 됐죠. 최다 출전 기록을 깨고 있는 신태용. 이만큼 이제 신태용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네. 경기 흐름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요. 이런 네, 이거 뭐 네, 신태용 또 선수죠. 신태용이에요. 또 신태용. 들었고요. 이제 부상으로 이제 은퇴를 네, 그렇죠. 하시고 거기서 지도자로 이제 오히려 네네. 그게 이제 지도자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 성남이라 사장하셨던 박균환 사장님이 당신이 들어와서 이제 코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네. 성남이라 코치로서 이제 할 거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언론에 김황순 감독님이 정적 사임 떴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만에 한국에서 잡을 구했는데 또 백수 됐네? 그쵸. 왜? 새로운 감독 오면 또 새로운 코칭 스텝을 새로 다 네. 짜야 되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균환 사장님이 저녁을 못 쓰냐고. 예. 그래서 집에 갔는데 갑자기 미리 얘기하든가 밥숟갈 퍼는데 신 박사 성남 감독 할 수 있겠어 그런 거예요. 밥숟갈 떡 예? 예? 성남 감독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타일 잘 알아서 예. 에이, 쉽게 주면 하죠. 쉽게 주고 얘기하세요.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저도 장난 아니에요. 쉽게 주시고 얘기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네가 그런 지도자 경험이 없으니 일단 감독 대행부터 해봐라. 대행으로 시작해라. 대행으로 해봐라. 감독 대행으로 하는 게 어떻게 좀 부담이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독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지도자를 사실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감독 대행이 맞다고 그 당시에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해보고 안 되면은 연수를 들어가서 지도자 교육을 더 많이 수업을 하고 다시 내가 한번 도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감독 대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뭐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이런 기회가 왔다는 자체에 너무 고맙게 생각했죠. 네네. 근데 감독 대행 첫 시즌에
K리그 준우승, 그리고 FA컵 준우승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성적을 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FA컵 우승. 그래서 K리그 최초로 선수와 감독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인물이 됐고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린 인물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나는 난놈이다. K리그의 무리뉴 아닙니까? 무리뉴가 이제 나는 스페셜 원이다 네. 했던 것처럼 예.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도 네네. 계속 그거에 따라다니면서 나를 이제 네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2010년도에 AFC 우승하고 난 다음에 예. 우리 도쿄 스타디움에서 기자분들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진짜 100명 이상 그렇죠. 엄청나게 와서 어마어마하죠.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선수들 너무 잘해서 칭찬 다 하고 이래서 나는 난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나는 난놈이 됐다고 얘기는 했어요. 예, 예. 아 근데 근데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네. 난 난놈이다. 신태용 스스로 난놈이다. 자극적이긴 하네요. 네. 그 클릭하고 싶게 만드네요 정말. 그래서 난놈이 된 거예요 제가. 아, 선수들이 잘해서 난 난놈이 됐다. 난놈이 됐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사실 문장이 말은 또 안 돼요, 그죠? 아니, 선수들이 잘해서 그- 우승했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나왔을 텐데 선수들이 잘해서 내가 난놈이 그래서 됐다. 난놈이 됐다고.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내가 난놈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신태용 스스로 난놈이다 이렇게 네. 얘기가 된 거예요. 난놈이라는 건 사실 정확하게 풀면 타고난 사람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잘해서 내가 타고난 사람이 됐다? 약간 안 문맥이 맞지 조금 안 않습니까? 방송 안 할래? 방송 안 할래? 그만하고 싶어요 예. 지금. 근데 또 살아온 행보를 보면 난놈이 또 맞기 때문에 맞아요. 잘 붙어요. 네, 네, 네. 예. 아, 그래서 예. 사실은 저 당시에 예. 우리가 되게 힘들었어요. 예산이 반을 줄어서 상당히 힘든 시기였는데 우리가 16강, 8강, 4강 올라가면서 개성 올라갔는데 개성 올라갔을 때는 또 우리의 가장 주 득점인 나돈치치하고 홍철을 아시안 게임에 보내줬어요. 맞아. 위에 공격과 수비의 핵을 다 빼고 사실은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도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다. 그리고 스포츠는 경제력이거든요. 돈이 뒷받침되면 네. 우승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선수들 이때 시기에 우리 선수들 진짜 깡으로 버텨줬던 것 같아요. 예, 내가 진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2010년 진짜 네. 최고였죠. I've been on the brink, so tell me what you want to hear. Something that'll light those ears. I'm sick of all the insincere. So I'm gonna give all my secrets away. This time, don't need another perfect line. Don't care if critics ever jump in line. I'm gonna give all my secrets away. My God, amazing how we got this far. It's like we're chasing all. 국내 지도자로서 이미 굉장한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신태용 감독님이 또 수석 코치로 네. 국가대표팀에 합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때 국내 팬들은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로서 이제 국가대표 지도자가 이제 되는 거니까 좀 뭔가 기대감을 이제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때도 이제 저한테 이제 이용수 위원장님이 연락이 와서 수석 코치를 찾는데 의향이 있냐 그러길래 그러면 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가대표 쪽으로 발을 디디게 됐고요. 제가 선수 시절에는 국가대표로서는 그렇게 많은 명성을 날리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은 아쉬움도 있고 했지만은 그래도 국가대표 지도자를 하면서는 남들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뭔가 신태용 감독님의 대표팀 지도자 커리어는 뭔가 소방수의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성남에도 감독 대행으로서 약간의 소방수 이미지로서 와서 또 우승컵도 들어올리고 이랬지만 네, 신태용 감독이 한국 축구 역사에 있어서 소방수로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름하여 신태용의 소방수 일지. 네. 2009년 성남 감독 대행 신분으로 리그 준우승. 2014년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 자진 사퇴 후 감독 대행으로 2경기 소화.
2015년 U23 대표팀 이광종 감독님 건강 악화로 급하게 감독으로 선임돼서 2016년 리우올림픽 8강 진출. 2016년 U20 대표팀 안익수 감독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후 감독으로 선임돼 2017년 피파 U20 16강 진출. 2017년 국가대표팀 슈틸리케 감독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후 감독으로 선임돼 동아시안컵 우승, 2018년 월드컵 본선 진출. 네. 와. 와, 이거 뭐 제가 거의 다 중계를 했기 때문에 네. 얘기할 게 정말 많은데 일단 제일 큰 거인 러시아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때 부임하실 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최종 예선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10명한테 물었어요. 9명이 다 하지 말래. 당신 하면 금방 얘기해도 독일은 성배고 당신 감독 캐리어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평생 만약 이때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저는 평생 국가대표 감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저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해보겠다 했죠. 그래서 뭐 2번 비기면서 월드컵 진출시켰는데 그 핫사람 또 저한테 다 날아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월드컵 대표 감독을 맡게 됐죠. 사실 신태용 감독님이 지도자한 다음에 웬만한 토너먼트 경기에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월드컵에서는 아쉽게도 독일은 꺾었으나. 근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또 가장 최강팀을 꺾은 기록이 됐죠. 네. 예. 신태용 감독, 이 초보 감독으로서 정말 대단한 것을 이제 해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많은 본인의 선수 시절의 그 경험을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팀 소속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신태용 감독 뭐 수식어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짤이 또 유명하죠. 짤 많죠. 네. 예. 저희가 그래서 유명한 짤을 몇 개 준비해 왔거든요. 뭐 있나요? 네. 일단 보기 전에 맥콜 짤 하나 네, 나와야 보기 전에 되는데. 이거 있겠다 싶은 거 얘기 한번 일단 해보시죠. 맥콜 그 불면의 짤이 있죠. 있죠. 예, 예. 우리 신고는 레슬링 복 입고 제가 맥콜 갖고 좀 춤추고 했던 거. 예, 예. 네. 그게 가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짜잔 맞습니다. 아, 이게 전설의 짤이죠. 예, 이 유니폼도 전설 유니폼. 예, 그 신고가 올림픽 나가서 우승 금메달 땄을 때 입었던. 아틀란타 유니폼인가요? 네. 아. 전설의 짤입니다. 사실 네. 뿌리는 짤이 더 전설이죠. 예. 맥콜 뿌리는 짤. 제가 성남이 이제 업무를 했어요. 이제 감독님 뭘 할까 팬들하고 한번 첫 시즌이니까 뭘 할 것이냐 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가져온 게 없었어요. 가져온 게 없어서 그럼 내가 할게. 내가 한번 뭔가 팬들하고 한번 해볼게. 내가 직접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건우야, 너 레슬링 보이냐 이때요. 형 왜 그래? 아무튼 가져와봐. 그걸 한 달 전에 빌렸어요. 와 최고. 한 달 전에 아이디어도 본인이 내신 거예요. 한 달 전에 빌려서 매 경기 때마다 전반전 끝나면 감독이 화장실 가서 갈아입는 거야. 양복 안에. 아,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와 대박. 답답해 죽겠는데 오늘 또 못 입어. 다음 경기에 못 입어. 또 못 입어. 그러다가 마지막 우리 홈에서 포항이랑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포항하고 역대 전적이 우리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딱 이겨서 우리 성남 종합운동장이었는데 너무 기분 좋게 이거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진짜.
다음은 멋있어요. 짠. 무전기. 이야, 이거 거의 뭐 드라마 이것도- 한 장면 같죠? 예, 이것도 2009년. 이거 어떤 무슨 경호원 같은 느낌인데 보디가드다. 너무 예. 멋있게 나오는 진짜. 축구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짤입니다. 네. 무전기로 전술 지시를 하는. 네. 무전기로 전술 지시를 한다는 건 퇴장을 당했다는 얘기죠. 예. 관중석에 있다는 예. 얘기입니다. 심판한테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다는 얘기죠. 네. 성남종합운동장입니다. 6강 플레이오프 성남과 인천의 경기. 모두 다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의 감독들이 모두 다 목표는 우승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공 살아있고 왼발 슛! 들어갑니다. 이번엔 낮고 강하게 헤딩! 경고를 퇴장이에요. 이거는 남의 샤샤가 퇴장 당하면서 신태용 감독은 또 아주 강력하게 또 항의를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신태영 감독이 지금 벤치를 떠나고 있어요. 신태영 감독은 지금 관중석으로 물러나서 무전기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슛! 승부차기에서 4강에 진출합니다. 신태용 감독도 이제 교체 카드를 꺼내 들기 시작했는데요. 무전기를 통해서 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신태용 감독인데요. 네. 성남의 1대0 승리,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성남이고요. 무전기로 이제 전술 지시를 맞아요.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근데 이때는 뭐 진짜- 젊었어? 예? 젊었어? 많이 좀 팽팽하셨는데. 14년 전. 아, 근데 너무 멋있으시다, 예. 진짜. 이거 진짜 전설의 짤이죠. 잘생기셨네요, 감독님. 근데 이 다음, 옆에서 제가 뭐 보고 있었어? 이 다음에 무전기 쓰는 감독님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아마 피파가 금지를 했어요. 금지시켰을 예. 거예요. 네, 네. 퍼거슨 감독은 전화하는 게 이제 막 걸리고 그랬었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짤. 짠. 예. 이것도 유명하죠. 네. 하나, 둘, 셋, 꿈이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 지금 약간 우는 짤처럼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인터뷰룸에서 눈 꽉 감으셨을 때 좀 약간 피곤하셨을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경기 있고 하면 잠을 이렇게 못 자고 했을 때 피곤해서. 이렇게 눈이 따가울 때가 있잖아요. 눈이 따가워서 이렇게 눈 감고 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느낌 제가 가끔 눈 따가울 때 이렇게 감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대표팀이 뭐 실점하거나 경기력이 안 좋고 그러면 신태용 감독님이 현실 부정하는 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꿈이다. 예. 아직 경기 시작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오른쪽은 그 유명한 쪼옥쪼옥 짤. 예, 이게 그 국가대표가 상하면서 예. 우리가 이제 점심 시간 이제 경기 있을 때 밥도 못 먹고 이제 시간 맞춰서 와야 되니까 우리 아마 김남일 코치가 햄버거 사오고 햄버거 먹으면서 했는데 어떻게 그걸 또 쫙 당겨가지고 사진을 근데 이때 이 음료수를 그냥 이렇게 보통 이렇게 쭉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찰지게 쫙쫙 이런 그 입모양으로. 그러면서 이제 내 눈으로 선수들을 보고 있는 네. 그 느낌. 선수 평가하는 눈과 함께 쪼옵쪼옵 쟤는 뺀다. 뭐 이런 느낌. 예. 네, 다음은 예. 이게 지금 머그잔 들고 있는 건데 친환경 감독 짤. 가지고 이제 그 환경을 생각하는. 예. 이 머그컵은 제가 태양당에서 심판 항의했다가 벌금 맞아가지고 예. 벌금 맞아서 그 팬들이 벌금을 모아줬는데 돈이 남았어요. 그때 벌금이 700인가 맞았는데 예. 1,000만 원이 기금이 모아져서 예. 팬들이 그 300만 원 남은 것 같고 이제 굿즈를 만들죠. 그걸 해서 이제 팬들한테 돌린 거죠. 그러면서 나도 하나 사용하고. 아무튼 별명과 짤이 많다는 건 이제 인기가 얼마나 많은가. 네. 또 이제 감독님으로서도 또 선수로서도 팬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프로페셔널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감독님 시절에도 팬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는 감독님으로 유명했었고 별명 부자가 되고 짤 부자가 된 게 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늘 그 자리에 있어 날 지켜줘서 늘 내가 받을 비난 대신해서 아무 말도 없이 날 감싸준 내 모습을 이제 내가 거울처럼 비추려 해. 또 되돌려봐 기억의 feeling 우리 처음 만난 날엔 가슴 뛰어 감출 수 없는 눈물 고마운 만큼 넘쳐서. 자, 그리고 신태용 감독님은 짤부자라는 타이틀 말고 진짜 부자 타이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자. 예, 부자. 네. 예. 아드님 이야기를. 신태용 감독님이 이어서 두 아드님 신재원 선수와 신재혁 선수 3부자가 이제 K리거가 된 건데요. 네. 보통 아버지가 운동을 하면 아들들이 운동하는 걸 좀 말리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신태용 감독님은 아들들이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처음에 보이셨는지. 우리 두 아들은 이제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잘 키우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이 애기들 임신했을 때도 항상 축구장 왔고, 예. 큰 놈을 놓자마자 또 유모차 태우고 축구장 왔고, 그냥 두 아들이 자연스럽게. 아빠가 경기 있을 때마다 축구장 끌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 느낀 게 축구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뱃속에 있을 때도 태교도 축구밖에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야, 왜 공부를 안 해?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보고 느낀 게 축구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 네 좋아하는 거 해라. 근데 우리 둘째 놈은 사실은 축구장 오면 게임만 하고 있었어. 안 봤구나. 네. 네. 그런 놈이 축구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너 축구 안 좋아하잖아. 하는 건 좋아해요. 축구 게임. 예. 아니, 축구 게임이 아니라 축구 하는 건 뭘 차는 좋아하는데 거. 보는 건 안 좋아한다. 보는 건 안 좋아하는. 보는 예. 건 안 좋아하고 하는 예. 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 선수 되겠니? 그러다 할 수 있대. 뭐 어떻게? 축구 시켜야지.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축구 시킨 거야. 오너키의 헤더 들어왔어. 오늘 경기 주인공 신재영입니다. 잘 줬고요. 들어왔어. 골! 선취골 신재혁 선수의 선취골. 자, 신재혁의 K리그 데뷔골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골을 기록하는 신재혁.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쉽게 네. 볼 수 없는 K리거 3부자 타이틀인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어디 있노? 어서 오십시오. 뭐 아까 어릴 때 축구장 많이 끌려가서 축구 봤다고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네. 어땠나요? 뭐 아버지 보면서. 어렸을 때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운동장에서 뭐 논 것만 기억나고 아빠가 플레이하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뭐 잘하는 장면만 나오니까.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한 포인트예요. 그죠? 잘하는 보통은 장면만 스페셜 나오니까. 영상만 나오니까 모든 축구 선수가 잘한 것처럼 나오거든요. 예. 근데 뭐 이번에 명예전당도 예, 되고 하니까 뭐 아빠가 옛날부터 잘한 거는 이미 알고 있지만 뭐 예. 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보지 못해갖고 근데 뭐 주변에서 들으면은 뭐 잘했다고 많이 듣고. 네. 냉정하네요. 그 스페셜 영상은 뭐 좋은 장면들 많지만 내가 풀타임으로 본 건 아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확실한 평가는 할 수 없다. 이 질문. 왜 한숨을 쉬세요? 아버지가 뛰던 이 성남이라는 클럽에 와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일단 성남이라는 팀에 오게 돼서 좀 많이 좋게 생각하고 또 아빠가 여기서 원클럽맨이었는데 사실 다른 팀에 있을 때보다 조금은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고. 더 부담이 되나요? 네, 왜냐하면은 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이제 저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갖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좀 다를 때보다 좀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포지션을 맡았잖아요. 윙어, 공격수, 그리고 지금은 또 수비수 역할도 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축구적인 부분에서? 뭐 윙에 섰을 때나
뭐 오른쪽 백에 섰을 때나 이렇게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수비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걸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써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 방에 그 종이 아빠가 써주신 거 붙여놓긴 했거든요. 네. 자상하시네요. 자상하시네요. 자상하지. 왜 이래? 처음 보는, 왜 그러세요? 처음 알았습니다. 예. 왜냐면은 되게 매서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들들한테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할 것 같기도 무서울 것 한데. 우리는 뭐 오그라들 침대에서 안고 아, 예? 지금도요? 침대에서 앉는다고요? 네, 지금도 같이 안고 자고 뭐 그래. 지금도요? 네, 지금. 아빠는 좋을 수 있는데 아들들은 좀 싫을 수도 있을 것 얘네들이 같아요. 와서 내 침대 와서 앵기고 그렇게. 그래요? 얘네들이 와, 진짜. 와,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아들들이. 완전이요. 용돈은 얼마씩 주시길래? 용돈은 안 주죠. 혹시 성남에서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이 주죠. 그러면 사실 뒹굴어줘야죠. 뒹굴어야죠. 그럼 뒹굴어야죠. 예. 하는 거다 해야죠. 아버지랑 아빠랑 매일 뒹굴어야죠. 예. 그러면 신태용의 아들이라 좋았을 때와 신태용 아들이라 힘들었던 건 혹시 있으신지? 솔직하게. 솔직히 뭐 힘들었던 거는 사실 많이 없고요. 뭐 좋은 거는 뭐 아빠가 신태용이라서 좋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기를 하거나 뭐 하면은 이제 아빠가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거에서는 뭐 남들보다는 제가 좋은 거를 이제 갖고 있지 않나. 아빠가 옆에서 이제 조언도 해주시고. 그럼 축구를 하면서 두 분이 부딪힌 적은 없었어요? 의견이 부딪히거나 뭐 사춘기 때 뭐 대든다거나 아빠가 뭘 알아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아빠가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 잘 들은 아들이었구나. 네, 아빠가 뭐 뭐라고 혼내던 뭐 칭찬을 하든 저는 다 이해하고. 와, 이렇게 부자가 마찰이 그러니까요. 없기가 쉽지 않은데. 한 번도 우리 재훈이도 마찬가지고 제 얘기도 마찬가지고 쟤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토를 달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없고. 되게 어렸을 때 막 쥐잡듯이 잡으시거나 아니, 그런 거 그러진 아닌가요? 않고요. 제가 애들한테 되게 프리로 많이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진짜예요? 웃는 거 보니까 살짝 아닌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좀 말을 안 들어갖고 네, 엄마한테도 많이 혼나고 아빠한테도 많이 혼나고 저는 막 한 대만 맞으면 될 거 막 도망 다니고 이래갖고 막 한 10대씩 맞고 맞아. 그러면서도 탈압박을 배우는 거죠. 그러네요. 스스로서 그죠? 예. 엄마한테는 탈압박이 되는데 아빠한테는 레전드 출신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재밌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부자 간의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일명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저희가 제시어 2개를 드릴 텐데 하나, 둘, 셋 하면 본인이 원하는 거 바로바로 대답하면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집과 박. 하나, 둘, 셋. 박. 집. 하나, 둘, 셋. 박. 오! 집돌이시군요. 집을 더 좋아하세요? 맨날 밖에서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어리니까. 아무래도 나가고 싶죠. 네. 당연한 거죠.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 자, 콜라 대 맥콜. 하나, 둘, 셋. 블랙홀. 하나, 둘, 셋. 블랙홀. 콜라? 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콜라 좋아합니다. 이건 당연히 맥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맥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 잘못 나왔네. 다시 한번 하죠. 뭘 NG. NG하고 다시. 아니, 인생이 맥콜이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콜라가 나오신다고요? 아니, 맥콜을 까먹었어. 요즘 맥콜을 못 보고 맨날 인도네시아 콜라 먹다 보니까. 맥콜을 안 드신 지 오래됐다. 자, 그럼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남대 국가대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국가대표. 국가대표를 국가대표를 고르셨습니다. 고르셨고. 성남을 고르셨어요. 왜? 성남. 지금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든 것도 성남이기 때문에 저는 성남을 택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월드컵도 갔다 왔죠. 예. 그치만 성남. 그리고 또 언제 또 이게 지금 K리그 촬영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부자지간에 텔레파시 게임 해봤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네. 있었습니다. 저 어떻게 같이 나와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좀 후회되시는 건 아니죠? 후회되는 건 아니고 엄청 재밌게 촬영을 해갖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렇게 두 유명한 아나운서 분들과 사실 아빠보다는 저는 두 분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뭐 아빠랑도 같이 촬영을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좀 그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얼굴 보고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니 뭐 저는 사실 우리 재원이랑 재혁이하고 같이 운동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힘들지만 이게 막연하게 생각으로 내가 신태용 이상으로 잘 되겠다는 것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걸 행동에 실천을 옮겨야 되는데 좀 게을러서 얘네들이 그걸 실천을 옮기지 않는 부분에서 내가 많이 화가 나고 가끔 열받는데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공개적으로 좀 약속을 하고 아빠보다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아빠가 하신 말씀 다 맞고 저도 조금 노력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갖고 노력을 좀 더 많이 하면은 좀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네. 혼나는 대화가 됐어요. 받아들이면서 예. 잘하겠습니다 하고. 신재현 선수 뭐 타고난 재능도 엄청나고 네. 워낙 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고 아직 뭐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성남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승격을 이끄는 영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아들은 열심히 하지만 아직 그 때가 못 온 것 같지만 그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야만 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에 있는 우리 둘째 신재혁은 좀 더 마음을 강하게 멘탈 잡고 더 노력해줬으면 고맙겠다. 두 아들 힘내고 파이팅했으면 좋겠어. 자,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의 고정 코너죠. 마지막으로 내가 뽑은 K리그 베스트 11 시간입니다. K리그 베스트 11 최다인 9번이나 선정이 된 신태용 감독님이 뽑은 K리그 베스트 11 정말 궁금한데 네. 골키퍼 먼저 갈까요? 골키퍼? 골키퍼 네, 먼저. 골키퍼부터 가야죠. 골키퍼 누구가 있습니까? 자, 뭐 김병지, 이훈재, 네. 신혜손, 신혜손. 김병지 선수가 그래도 우리나라 역대 최다 출장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0경기 이상. 네네. 김병지 골키퍼 네. 선정하셨고. 수비수 왼쪽 수비 누구 가시겠습니까? 왼쪽 수비. 김진수 선수. 현역인 김진수 선수. 네네. 전북현대 지금 아쉽게도 좀 부상이긴 한데 현역이 나왔습니다 벌써. I'm the new truth, the crypto. Everybody peep the info. Look at how I switched the zip code. The better rap flip the Flintstone. 포백으로 가시는 거죠 오늘? 네네네. 저는 포백으로 예. 갑니다. 그러면 포포투로 갑니다. 예, 포포투. 중앙 수비는 네, 우리 정용환 선배님, 홍명보 감독, 홍명보 선수. 네, 뭐 전설 중에 전설. 최순호 레전드와 똑같이 중앙 수비도 선정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홍명보, 네. 정용환.
오른쪽 수비는 누구 선정하시겠습니까? 오른쪽 수비는 저는 사실 좀 올더맨이라서 예, 예. 그런데 저는 박경훈 선배님. 아, 네, 박경훈. 패셔니스타. 네. 신태용 감독님과 함께 감독 시절에도 패셔니스타로 네. 유명했던 박경훈 감독님. 역시 또 성남 감독도 하셨죠? 제가 죄송합니다. 또 하셨죠? 제가 죄송합니다. 포포트는 이렇게 다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포트는 이렇게 다닙니다. 존중합니다. 제가 이걸 지적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조금 킹밖에 나 있어서 예, 약간 예. 다 제가 중앙에 너무, 물려 있네요. 네. 벌떼 수비라고. 제가 했어요. 너무 일자로 세워놨죠? 네. 일단 세우세요. 괜찮습니다. 일단 세우세요. 그 이렇게 포포. 감독마다 뭐 자기 스타일. 그쵸. 네네. 저는 좀 공격적인 풀백을 좋아해서 네네. 일단 저 포포트는 투 라인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향이 있는. 네. 네네. 자,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는 누구를? 아 중앙 미드필더는 중앙 미드필더는 베스트 11 9회 수상한 신태용을 뽑아야 되고 신태용을 뽑아야 되고 예, 아, 여기 있잖아요. 예. 제일 멋지신 분 여기 있네요. 네. 네네. 네. 약간 왼쪽으로. 왼쪽이요? 이쪽? 아니 왜 이러세요? 여기. 포포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라인이 두 줄 라인이 같이 가야 돼요. 두 명의 공격수는 우리 김도훈, 뭐 안정환, 조규성, 최용수, 이동국, 최순호, 염기훈. 이동국. 아, 이동국. 예. 파트너는 그래도 명예 전당에서 뽑았는데. 예. 최순호 네, 그렇게 놓으면 단장님. 네. 아, 이렇게 4-4-2 포메이션. 전체적인 어떤 팀 컬러는 어떻게 전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정도 뭐 사실 포포트로 나가게 되면 K리그에서는 뭐 천하무적이죠. 천하무적. 네네. 국가대표로 가도 이 정도면은 최고의 국가대표 예.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그 또래 다 똑같은 또래라면. 네네. 네네. 야, 진짜 막강하네요. 네. 예. 혹시 뭐 팀명을 좀 정해보자면 네. 어떻게 붙이고 싶으세요? 뭐 FC 맥콜라리, 네. FC 폭스. 네, 그렇죠. FC 폭스 괜찮죠? FC 폭스. FC 폭스. 네, FC 폭스. 자, 오늘 신태용 감독님과 함께한 전설 만나다 레전드 K 정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이런 시간을 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 또한 오늘 우리 배승재 아나운서랑 윤태진 아나운서랑 같이 이런 시간을 또 보내게 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진짜 3세대 레전드로 선정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누가 봐도 뭐 3세대 레전드로 선정된 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K리그 레전드를 모시다 보니까 공식 질문이 있는데 신태용 감독님에게 K리그란 어떤 것인지. 제 인생에 있어서 완벽한 일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K리그에서 사실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고 대표팀 감독도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K리그는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Look at the stars I jumped across for you. Oh, what a thing to do. 'Cause you were all yellow. I drew a line. I drew a line for you. Oh, what a thing to do. And it was all yellow. Your skin, oh yeah, your skin and bones turning to sun. 이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3세대 신태용을 K리그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K리그 말도 안 되지만 4세대에 있는 빼면 더 말이 안 된다. Your number tattooed on my arm in ink, I swear. 'Cause when the morning comes, I know you won't be. 너무나 뛰어난 선수고 골 결정력 가장 좋은 선수. 말 그대로 나용 킹이다. 네. 최고의 선수.